자, 너네 분해 지금 좀 잃을 것 같아서 우리 몇 문장만 분해를 지금 여기서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 이거 숙제죠, 원래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지문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 36번 여기 요 부분, 요 네 문장만 우리가 지금 같이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르는 단어는 전부 다 형광펜 치시고 꼭 단어 정리하세요. 오늘 누적카드 작성해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 많다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그거 빨리 인정하고 빨리 외워가시는 게 우리한테 이득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 건데 as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영어에서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얘는 일단 비즈니스는 명사니까 뭐 주어가 될 수 있고 shift 알아야 되는 단어였죠? 뭔 뜻이었어? 바꾸다. 그지? 꼭 끝 체킹하세요. 그럼 얘는 일단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때 as는 접속사겠네. 그럼 접속사 들어가는 절은 부사절이니까 누군가로 묻고 접속사는 세모 처리하기로 했었죠? 여기까지. 그럼 보자. 회사들이요. 바꾸고 있습니다. 몇몇 핵심적인 회사의 어떤 활동들을 드지지라고 전명구죠? 그럼 일단 3부이야. 그죠? such as 뭐 예를 들어 그죠? 부사구죠? 그럼 이렇게 또 묶을 수 있겠고 or 가운데 접속사 전치사 있으니까 세모 표시할게요. 볼게. 예를 들어 이런 업무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시킬 수 있어. 세일즈는 어떤 업무야? 판매, 마케팅은 홍보하는 거, 아카이빙 이게 뭘까? 그치? 들어본 적 있을 거야? archive가 동사 원형이에요, 원래. 저장하다, 기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archiving 하면 기록, 저장 이런 뜻이에요.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 회사에서 세일즈 업무나 마케팅 업무나 저장 업무를 전부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어. 그러면서 it is assumed. 일단은 it that. 이때 구문이네요. 그럼 우리가 강조 또는 가주어진 주어 구문 처리할 수 있으니까 it은 해석할 필요 없이 대부분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 assumed 되더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일단 is assumed가 동사지만 수동태로 나오기 때문에 알맞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그 전에 일단 assume이란 단어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 뜻이야? 뭔 뜻이야? 빨리 쓸게요. 추정하다 또는 가정하다 이런 뜻이야. 즉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가 되는 거야. 어떤 내용이라고? 전명구. 환경에 미쳐지는 영향이 아마도 덜 부정적일 거예요 라고 많이 예측이 됐었대. 처음에는. 디지털로 바꾸니까. 비동사니까 당연히 상태를 나타내는 is이고 뒤에는 sc가 되겠죠. 그런데 하지만 연결어. 이 디지털 비즈니스 액티비티즈 이렇게 디지털로 바꾼 어떤 회사의 업무들이요. can still 여전히 can threaten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요. 그죠? 그 다음 in some cases 전명구니까 둥근가로 묶을 수 있겠네. 몇몇 경우에는요. 또 전명구. 이 디지털 회사들의 harm 뭐가? 피해가 can be 또 비동사 단독으로 등장했으니까 is이고 뒤에는 전부 다 s일 수 있겠죠. 자 그럼 볼게. 야 요즘은 디지털 회사 업무의 피해도가 더 hazardous하대.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 이게 뭔 뜻이야? 어떤 거? 그치. 자, 그냥 hazard가 명사예요. 위험이란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뭔 뜻이겠어? 위험? 그러니까 dangerous라고. 안 쓰니까 dangerous 같은 거 고딩 때는 다 이런 걸 바꿔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more이 나왔다는 건 너네 알겠지만 무슨 급이니? 비교급이지. 비교급 뒤에 even 나오면 또 심지어란 뜻 아니잖아. 뭔 뜻이야? 그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훨씬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즉, 야, 오히려 디지털로 바꾸고 나니까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하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가볼게요. A few decades ago. decade에 원래는 s가 없거든요. 그냥 decade가 몇이야? 10년. 근데 s 붙었으니까 수십 년이 되는 거야. 수십 년 전에 사무실에서요. used to have까지가 동사인데 또 우리가 여기서 봐줘야 될 것은 used to가 원래 조동사죠. 뭔 뜻이야? 뭐뭐? 뭐뭐? 하곤 했다. 사용했다가 아니야. 그래서 봐야 돼. 뭔가 과거의 습관에 대한 표현이야. 몇십 년 전만 해도 원래 사무실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곤 했어. 뭘 가졌어? 많은 종이 쓰레기들을.
since. 일단 접속사니까 부사절이고 세모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너네 since도 접속사 할 때 뜻이 두 개거든? 어떤 뜻 있어? 뭐뭐? 그치. 이후로란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어. 이때는 무슨 뜻으로 쓰인 걸까? 종이 쓰레기 많았다? 모든 문서들이 종이였다. 뭐겠어 당연히. 때문으로 쓰인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document, 문서들이죠. 문서들이 were 어땠다? 종이를 기반으로 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때 종이 쓰레기가 많기는 했어. 됐죠? 자, 그럼 그 밑은 해석만 가보도록 할게요. when 뭐뭐 할 때야, 뭐 할 때야? workplaces 이런 작업 환경들이 전부 다 바꿨을 때 from A to B, A에서 B로 즉 종이에서 디지털 문서, 디지털 인보이스가 뭘까? 뭘까요? 인보이스. 우리 막 무슨 명품 같은 거 엄마 아빠랑 사러 가면은 뭐 인보이스 메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거 들어봤죠? 뭘까? 송장? 이게 뭘까? 납부서 이런 뜻이야. 뭔가 영수증 비스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디지털 문서, 디지털 인보이스, 디지털 이메일로 바꿨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 다 promising step이었다. promising 뭐 뜻이었다고? 유망한 그런 과정이었다. 뭐 할 수 있다라는? 나무를 아껴줄 수 있다라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the cost 단어 하나 챙기고 갈게요. 너네 무슨 뜻으로 하니? 같이. 비용, 가치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 뜻이 아니고 하나의 더 뜻이 있어요. 우리 비용을 낸다라는 건 뭐 한다라는 거야? 소비하는 거에 대한 뭐를 치르는 거지? 그쵸. 그래서 대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보자. 하지만 그 환경을 위한 전기와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대가가 is neglected. 수동태네. neglect가 뭔 뜻인데? 무시하다야. 무시하다. 신경 안 쓴다고 무시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이 안 쓰니까 환경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과 디지털을 바꾸면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다른 대가나 비용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야. 심지어 최근 Wired Reports에서 declare 선언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일단 레포트라는 이런 보고서, 실험 연구소 아니면은 어떤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엄청 신빙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럼 볼게. 이런 보고서에서 선언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대부분의 데이터 어떤 센터들의 에너지 원천이 전부 다 화석연료래.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쓸 때 화석 겁나 많이 쓴다. 그 얘기야. 그럼 이게 과연 환경에 좋아? 안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when 우리가 만약에 심지어 저장할 때 뭐를 더 큰 정보들을 저장하잖아. 클라우드에. 그러면 더 증가된 어떤 탄소 배출량이 만들어 우리의 푸릇푸릇한 하늘들을 전부 다 회색빛으로.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또 전면구정. 이메일 안에 들어있는 탄소의 어떤 발자취는요. 일단 당장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메일보다요. 명사 뒤에 pp 나왔지? 과거분사죠. 근데 어떤 메일이야? sent, 보내지는 메일들. via,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얘들아 누구랑 똑같은 얘기? 맞아, through 뭐뭐를 통해. 즉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메일보다 이메일, 인터넷 이메일로 보낼 때 생기는 그런 탄소 양이 적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유발합니다. 만들어내요. 뭐를요? 4g짜리의 CO2를요. 그리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메일을 쓰면요. can be, 될 수 있어요. 이만큼이나 될 수 있어. 50g까지 올라갈 수 있대. 그 탄소 배출량이. 만약에 attachment가 크면. attachment가 뭐야? 붙이는 거. 그치. 그러니까 뭐겠어. 메일에서 붙이는 거니까. 이메일에서 붙이는 거면 뭐겠어? 이메일에 댓글 나랑 첨부자료 같은 거죠. 첨부자료. 한마디로 결국 이 글에서 얘기하는 건 디지털화 환경에 뭐 좋고 막 이런 건 아니다를 전달하고 싶었던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로직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직으로 넘어가 볼게요. 36번 지문을 찾아서.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글의 키워드는 좀 다소 쉽고 빠르게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의 키워드는 뭐야? 뭐에 대한 글이었어? 그럼 결국 그 글의 키워드는 뭘까? 키워드가 뭐겠어? 환경일까? 디지털이지. 디지털. 이 키워드고 그게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문장이 주제문이 된다는 거야. 이런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키워드 전부 다 노란색 우리 들어갈 수 있겠네? 쳐볼까요? 야, 그럼 키워드만 찾는 거 아니고 주제까지 다 잡을 수 있겠네. 한번 해보세요.
1분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지금 수업 우리 이제 정규로 돌아왔는데 잘 좀 챙겨 다닙시다. 노란색 있어, 재근이? 응. 그럼 일단 키워드 먼저 잡고. 여기 있네, 노란색이랑 보라색, 빨간색 다. 키워드 노란색으로 잡고 주제문 보라색으로 싹 쳐보세요. 금방 할 수 있겠네. 숙제를 해봤어요. 대단하시다. 왜? 빨리 노란색 잡고 줘야 돼. 자, 끝났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디지털이 키워드니까 노란색은 금방 쳐. 141번에 있어, 없어? 어디? 디지털 있잖아. 또! 그 밑에는요? 디지털 비즈니스 액티비티스 있고요. 그 밑에는요? 오케이. 그 밑에는요? 없어요? 그 밑에는요? 오케이. 디지털 뭐 documents, invoices, and emails 전부 다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요? 그 밑에는요? 146번 문장에는 디지털을 상징하는 단어가 당연히 있죠. 뭐야? 인터넷 앤 일렉트릭시티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스펠링만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진짜 해석했을 때 같은 의미를 우리가 다 파악해야지. 147번은 데이터 센터. 그치. 얘가 디지털을 상징하는 그런 기관이잖아. 그쵸? 148번. 클라우드 되겠지. 이 저장소. 그지? 그리고 또 있나? 없죠? 149번은요? 이메일. 그렇지. 이거 전자니까 디지털이잖아. 전자메일이잖아. 또 있나? 또. 어태치만 첨부자료? 또. 너네 이 20 가리키는 게 뭐야? 그것은 이런 탄소를 만들어내. 그것이 뭐야? 그래. 그럼 대명사 잘 봐야지. 그럼 얘도 이메일이니까 디지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 식이 이메일 상징하는 거니까 디지털이겠고. 까지 다 가야지. 그지? 주제도 이미 잡았어. 디지털 산업이 뭐 어쨌다고 그래서. 환경이 안 좋다고. 그럼 주제 어딨어? 132. 예. 야, 환경을 위협한데 디지털 활동이 주제 이미 나왔어. 주제 다 잡았지? 그러면은 우리가 얘랑 스펠링은 다르더라도 같은 의미의 문장도 다 주제문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럼 또 뭐 있을까? 그치. 이런 디지털 비즈니스가 훨씬 더 hazardous, 위험할 수 있대. 그러니까 디지털 업무에 대한 어떤 비판글이 되는 거죠, 얘는. 또 있나? 분명히 있을 텐데 주제는 한두 번 나오고 말지 않죠. 똑같은 말이야. 147번? 이 디지털 센터 에너지가 전부 다 화석 연료로 사용된대. 그럼 얘도 당연히 환경에 안 좋다라는 거니까 그렇지. 주제가 되는 거죠. 매칭시킬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뭐라 했어? 이런 보고서나 아니면 실험자, 연구원이 직접 뭔가 밝혀낸 내용들은 신빙성이 높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제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쌤이 얘기를 했었죠. 소재거리 자체가. 또 있을까요? 당연하지. 야, 우리가 데이터를 이런 클라우드, 즉 디지털 어떤 저장소에 저장하면은 우리 하늘을 초록색이었는데 뭔가 그레이색으로 만들어 이거 환경에 안 좋다라는 거잖아. 같은 말인 거죠. 그지? 그럼 얘는 149번은 여기도 같은 말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막 이렇게 탄소 만들어내고 어째고 이거 다 환경에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문은 반대되는 상황이나 반대되는 소재도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치. 오히려 디지털로 바꾸니까 환경에 뭐 좋았다 이런 내용들 그런 게 반대겠죠. 그럼 141번에 어디부터 치면 좋을까? 네. 그치? 뭐 이렇게 나왔다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말이 나왔다. 근데 현실은 이제 부정적이었지. 그리고 심지어 however 앞뒤 반대였지. 그래서 여기가 보라색이면 당연히 파란색으로 가는 그런 원리도 있겠죠. 또 파란색 들어갈 부분 있지 않을까? 145번 어디? 어디? 그치,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디지털로 바꾸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또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또 어디 있어? 반대되는 단어일 수도 있고, 반대되는 문장일 수도 있어. 분명히 있다. 어디 있을까? 이제 남은 거 몇 없어, 얘들아. 뭐가 있을까? 없어요? 149. 어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일단 이 글의 키워드는 디지털이야. 그래서 이메일부터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 다 디지털에 촉했어. 그럼 그거랑 반대되는 소재거리가 없니? 페이퍼. 그래, 페이퍼잖아, 페이퍼. 이건 디지털의 반대인 거죠. 페이퍼 베이스드 페이퍼. 이건 반대인 거잖아요. 응. 그럼 또 있다고 149에요. 어디? Mail sent via a post office. 우체국에서 보낸 메일. 이거 종이로 쓰는 거잖아. 까지 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대조되는 소재들이 많잖아.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전개 방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내가 얘기했어. 글의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뭐다, 전개 방식에서? 도입. 그치, 우리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도입부 이런 거 있죠, 맨 첫 부분을. 근데 뭐까지 봐야 되냐면, 이 도입이 주제까지 가, 안 가? 그것만 보면 돼.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그럼 142번이 주제였으니까 이렇게 주제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도입에 대한 당연히 첫 내용이니까 1괄호 처리하고 우리가 그냥 요약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142번도 주제 첫 내용이니까 1괄호 하면서 요약해서 적으면 되겠고. 그럼 141번. 이거 어떻게 요약할래? 굳이 직독직해를 할 필요는 없잖아. 어떻게 요약 정리할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디지털 그 회사 업무가 환경에 걸 부정적이라고 긍정적이라고 추측했다. 그지? 한마디로 디지털화. 디지털로 다 변하는 거. 이거 환경에 뭐 not bad라고 생각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지? 근데 주제는 그걸 뒤집은 거야. 그럼 여진아 이거 어떻게 요약 정리해서 말할래? 디지털화는 응. 환경에 위협. 그렇지. 반대로 디지털화가 환경에 위협이다. 그러면 얘는 주제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준 거야? 내용을? 반대로 뒤집었네. 그런 거 뭐라 했지 우리가? 역적. 역전 말고 또 전. 전환. 그렇지. 전환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제를 줬구나. 까지 가볼 수 있겠다. 야, 오히려 디지털을 바꾸니까 환경에 안 좋던데 말 나왔어. 그러면서 143번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보자. 아니, 더 위험할 수도 있대. 그럼 이 143번 문장은 142번 이 앞 문장이랑 비교했을 때 왜 등장한 거야? 어떤 경우에는 그치? 어떤 경우에는 더 위험하대. 그러면 결국 위험하다라는 소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돼? 그냥 1 동그라미로 들어가면 되지. 더 작은 거니까. 어떨 때는 진짜 훨씬 더 위험하니까 뭐 개위험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말 저거 한 번 더 반복한 건데 그냥 강조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과거 얘기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요. 과거 이야기를 왜 끄집어 나온 걸까? 과거에서 현재로 변형됐을 때 이렇게 됐다고 과거 현재 얘기를 왜 나온 걸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럼 얘 무슨 진술되는 거야? 그렇죠. 구체적 진술은 얘들아 무조건 예심한 구체적 진술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 진술이라는 전개 방식은 위에 이미 주제가 등장을 했고 이 주제가 맞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면 구체적 진술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주제가 이미 나왔는데 얘랑 똑같은 소리를 하면 걔는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44는 구진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1괄호 하면서 과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럼 과거 하면서 어땠는지 쓰면 되잖아. 그치? 145번 봐봐. 이거 언제적 내용이야? 이거 반대니까 또. 이것도 과거 내용이지? 그럼 얘는 당연히 어떻게 전개가 들어가면 돼? 2. 그치? 이 과거에 대한 또 하나의 부연설명이니까 1 동그라미 하면서 또 과거에 대한 내용이 어땠는지 쓰면 되겠죠? 근데 하지만 하면서 이제 현재의 내용으로 넘어왔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리 들어갈래? 이 동그라미가 이 괄호야. 그치? 그러면서 다시 이제 현재 내용으로 넘어오는 거죠. 디지털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다른 많은 대가들은 자꾸 사람들이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지금 147번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밝혀낸 내용을 갖고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 방식이 들어갈까? 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질문할게. 이 보고서에서 밝혀낸 이 내용은 구체적 진술이라는 전개 방식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죠. 왜냐면 주제가 맞음을 입증해주는 요소니까. 얘도 일단 구진 안에 들어가긴 들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1 동그라미야 3 괄호야 뭐야? 3 괄호죠. 왜냐면 새로운 어떤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니까 보고서 결과, 보고서 내용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보고서에서 밝혀낸 내용이 엄청나게 신빙성이 높은 내용이요. 그럼 그 밑에 막 정보를 저장했을 때 탄소가 이만큼 나오더라 저만큼 나오더라 이 내용들은 뭐야 전부 다? 그치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 아니에요? 네. 그죠? 야 파스퓨스인데 그게 무슨 말이야? 탄소 쓴다고. 그럼 이 두 개는 당연히 어떻게 들어가겠어? 1 끝났지. 이렇게 우리가 훨씬 더 빠르고 라이트하게 정리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방금 같은 순서 배울 때 문제들도 우리가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문장까지는 그냥 우리한테 기본으로 준 거였고 도입이었으니까 그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주제가 나오는 거잖아. 그니까 얘가 진짜 실제로 2번 순서로 나왔었던 거였고 그리고 자세한 예시, 과거 현재 내용이 구체적 진술이니까 맨 마지막에 등장한 내용이었구나를 우리가 순서별로 하면은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 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지가 보이면 순서 배열은 물론이고 문장, 사비, 뭐 주제, 제목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전개 방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완성해 주시고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내가 얘기해서 이제부터 우리 주제 우리말로 정리하지 말고 영어로 써보기로 했어요. 우리말을 바로 영어로 뒤집을 수 없다면 우리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영어로 뒤집으셔도 되거든요. 한번 요거 해보세요. 지금 주제 영어로 써주셔야 됩니다. 주제를 영어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데 조건은 위에 있는 단어를 똑같이 안 쓰고 한번 중복 안 시킨 단어를 써볼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세빈 씨 주제 써보세요. 주제. (1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도저히 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말로라도 먼저 지금 밑줄에서 작성해보세요. 줄이 2개죠? 윗줄에 우리말을, 아랫줄에 영어로 이렇게 지금 뒤집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써줘. 김빈아. 뭐야, 재훈아. 결국 이렇게 영어를 시작하다 왜 내가 우리말만 있어, 지금? 아니, 영어로 뭘 할지 뭘 할지 모르겠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말로 뱉는 건 쉽잖아. 우리말로 뱉으면 이 글의 주제 뭐라 할래, 니네? 뭐라 할 거야? 뭐 디지털화라는 키워드는 들어가야 되는 주제니까 디지털화가 뭐 어쨌다고? 어. 근데 그 영향이 어땠는데? 부정적. 그치? 그럼 뭐 환경에 위협을 가한다, 위험을 준다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죠? 그럼 나 같으면은 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 일단은 디지털화를 누가 시켰다라는 정보까지 나오죠. 누가 시켰는데? 누가 시킨 거야, 디지털화를? 그치, 비즈니스가 시킨 거야. 그러면 뭐 the business that 관계사 들어갑니다. 뭐 무슨 회사였어? 바꾼 회사잖아. shift. 뭘로 바꿨어? to digital activities. 그지? 이렇게까지 해야지 꾸며주는 문장. 그죠? 디지털 업무들로 바꾼 회사들이 이제 위험을 줄 수 있어. 근데 이제 give 이런 거 너무 초딩다. 뭘 쓸 수 있을까? can 하고 이제 줄 수 있다 해야 돼. 뭔가 줄 수 있다? 뭘 쓰면 좋을까? give 너무 초딩 같아. 뭐 할까? 어떤 거 있을까? 그냥 거스 같은 거 쓰면 뭐 cause도 괜찮고 또 영향을 준다 괜찮고 이런 단어 써야지 이제 pose. 뭔 뜻이야? pose가. 그치? pose가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사진 찍을 때 찍는 그 포즈가 아니야. 동사의 포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뭔가를 제기하다, 제시하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디지털화로 바꾼 회사들이 제기하거나 제시해줄 수 있대. 뭐를? 환경적인 어떤 위험을 이니까 뭐 environmental risk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그지? 자, 세빈아! 너네가 다음번 숙제할 때 지금 우리가 너네가 숙제를 안 해온 요약문과 이 부분 완성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아시죠? 지금 옆에 날개 쓰세요. 완성해오기 숙제로.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다음 지문 나가면서 오늘 배운 지문에 대한 고등 내신 변형 문제도 풀어볼 거야. 어떤 식으로 진짜 변형돼서 나오는지. 진짜 1번부터 5번 보기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많이 섞여 나오면 주제 문제도 못 풀겠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키포인트 칸에요. 딴 거 말고 지금 이렇게 좀 갈라서 이 박스 하나 만들고 오늘 지문하면서 몰랐던 단어 또는 쌤이 지금 새롭게 알려준 단어들 영어 쓰고 뜻 쓰고 그것 먼저 지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단어가 생명이야. 진짜 너무 중요해. 나 당장 중2도 얼마 안 남았죠. 9일까지. 근데 중3은 얼마 안 남았어.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사용되는 내신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 빨리 우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지금.